1996년 통신품위법 제230조 관련 재판부는 페이스북에 유포된 반 로힝야 콘텐츠가 미얀마 내 자신들과 마을에 대한 폭력을 조장했으며 메타가 이러한 유해 콘텐츠를 장려하도록 페이스북을 설계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집단 소송에 대한 하급심의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의회가 온라인 기업에 부여한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른 면책권에 의해 금지된다고 판시했다. 이 조항은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메타를 발행자, 퍼블리셔나 발언자로 취급하여 책임을 묻는 것으로부터 메타를 보호한다. 첫째, 재판부는 캘리포니아의 법률 선택, 초이스 오브 로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 제230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설령 캘리포니아의 원칙이 제230조 대신 미얀마법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재판부는 원고 측이 외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유해한 공격과 허위 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미얀마의 이익은 해당 국가의 실정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미얀마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았다. 제230조는 1.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 또는 사용자이면서 2. 원고가 주법상 청구 원인에 따라 발행자나 발언자로 취급하려 하고 3.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와 관련된 경우 책임을 면제한다. 반즈 V. 야후, 잉크. 판례. 첫 번째 단계에서 양측은 메타가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라는 점에 동의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원고의 각 청구는 메타에게 제3자 콘텐츠의 발행자로서 책임을 지우려 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메타는 해당 제3자 콘텐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거나 이를 개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230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다. 버전 판사는 별개 의견, 플래처 판사 동참을 통해 본 법원의 선례가 제230조 면책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했으며 발행자라는 용어를 인식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늘려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콘텐츠 추천 및 사용자 연결까지 제230조 면책을 연장한 선례를 전원재판부 N뱅크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라이언 넬슨 판사 역시 별개 의견을 통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본 법원이 제230조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조문의 원래 공적 의미를 벗어났고 인터넷 플랫폼을 위한 만능 책임 방패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둘째, 주법의 법률 선택 원칙이 연방법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제230조는 주법보다 상위의 법이므로 캘리포니아의 법률 선택 원칙이 상충하는 외국법을 가리키더라도 제230조가 우선한다. 판결 본문 4페이지 이후 판결문 라이언 넬슨 판사 지필 수십 년 동안 로힝야족은 미얀마에서 차별과 폭력에 직면해 왔습니다. 2011년 미얀마에 페이스북이 도입된 이후 해당 플랫폼에는 반 로힝야 콘텐츠가 확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콘텐츠가 자신들과 마을에 대한 폭력을 선동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메타가 이러한 나쁜 콘텐츠를 조장하도록 페이스북을 설계했으며 따라서 메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우선 1996년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의회가 온라인 기업에 부여한 면책권을 다룹니다. 47 U.S.C. 230 C. 1. 참조. 제230조의 면책권은 메타를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의 발행자 또는 발언자로 취급하려는 소송으로부터 메타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본 법원의 선례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이 메타를 제3자 콘텐츠의 발행자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제230조에 의해 금지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합니다. I. 5에서 7페이지 원고들은 미얀마 서부의 원주민이자 주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 민족인 로힝야 공동체의 일원들로 군대와 민간 세력의 공격을 받아 집에서 쫓겨난 이들입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폭력적인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원고들은 지난 10년 동안 박해가 악화되어 다수 민족인 버마족과 정부에 의한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송은 메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을 통해 로힝야족에 대한 증폭되고 만연한 폭력을 조장하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합니다. A 원고들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인 페이스북을 통해 로힝야 집단 학살에 일조했다고 주장합니다. 2011년 페이스북이 미얀마에 도입되었을 때
메타는 통신사들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기기에 페이스북을 사전 탑재, PR이 로드 함으로써 수천만 명의 미얀마 사람들이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고들은 미얀마 내 메타의 운영 방식이 페이스북이 폭력을 조장하는 데 사용될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페이스북의 범하어 인터페이스나 이용 약관이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누락은 사용자들이 허위 정보, 혐오 표현 또는 폭력 선동을 신고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메타가 미얀마 내 콘텐츠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모니터링 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적극적인 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원고들은 또한 페이스북의 핵심 설계와 기능이 이러한 피해를 악화시켰으며 폭력적인 게시물의 생성을 장려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2009년 메타가 도입한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전달 시스템이 사용자들이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독성 게시물, 톡식 포스트를 홍보했다고 지적합니다. 소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독성 게시물이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반응합니다. 메타는 사용자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여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콘텐츠보다 부정적인 콘텐츠를 띄우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특정 방식으로 게시물을 올리도록 유도했습니다. 사용자가 부정적이거나 증오 섞인 게시물을 올리면 알림과 높은 참여도, 좋아요, 댓글 등 원고들이 사회적 보상이라 부르는 것을 얻게 되어 더 많은 유사한 글을 올리도록 고무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2개의 글을 올립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로힝야식 생선 커리 요리법입니다. 두 번째는 로힝야족이 버마 불교도를 해치려 한다는 허위 선동 내용입니다. 후자는 화가 난 버마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더 많은 참여, 좋아요, 공유, 댓글 전쟁 등을 끌어낼 것입니다.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 게시물은 다른 사용자의 피드 상단에 노출되고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결국 원작자는 요리법 대신 로힝야 음모론 콘텐츠를 더 많이 올리도록 유도됩니다. 이 순환은 계속되고 정보 시스템은 독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어디서나 동일할 수 있지만 원고들의 이론은 미얀마 사람들이 이러한 독성의 암묵적 조장에 특히 취약했다는 주장에 근거합니다. 원고들은 미얀마 사람들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기본적 이해도가 부족하여 디지털적으로 미숙했고 페이스북의 정보 환경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너무나 취약했기에 현실 세계의 폭력과 집단 학살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메타가 특정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2009년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 게시물을 띄웠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원고들의 이론에 따르면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증오와 분열에 대한 보편적 인간 본능을 반영하여 모든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독성 콘텐츠를 홍보했다는 것입니다. BJ인도 일은 캘리포니아